경기 종료. 심판의 목소리가 체육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링 위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 사람은 서 있고 한 사람은 쓰러져 있었습니다. 서 있는 사람은 35살의 여자 체육교사 최서진. 쓰러진 사람은 18살의 고등학생 한태민이었습니다. 체육관을 가득 메운 천여 명의 학생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한쪽 구석에서는 비싼 양복을 입은 남자가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학교 이사장이자 한태민의 아버지 한재혁이었습니다. 최서진, 당신 당장 해고야. 하지만 최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링 아래 복싱부 학생들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35살의 여교사가 왜 18살 학생과 링 위에서 싸웠을까요? 그리고 왜 이사장은 저렇게 분노하고 학생들은 환호하는 걸까요?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5년 3월 2일. 최서진은 오늘 명문사립 청담고등학교에 체육교사로 부임했습니다. 35의 나이에 새 학교로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최서진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을 뿌리 뽑고 싶었습니다. 최서진은 10년 전까지 프로복서였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복서가 아니라 여자 웰터급 챔피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녀는 링이 아닌 학교를 선택했습니다. 링 위에서는 한 명의 상대만 쓰러뜨릴 수 있지만 학교에서는 수백 명의 학생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청담고등학교 교무실. 최서진은 교감 선생님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최 선생님, 담당 과목은 체육이고요. 복싱부 고문도 맡아주셔야 합니다. 복싱부요? 학생이 몇 명인가요? 그게 3명입니다. 3명이요? 최서진은 놀랐습니다. 청담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1200명이 넘는 큰 학교입니다. 그런데 복싱부가 고작 3명이라니. 예전에는 많았는데 요즘은 복싱이 인기가 없어서 그렇죠. 교감은 애매하게 웃으며 말을 흐렸습니다. 최서진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첫날이라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최서진은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복싱부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체육관 구석에 낡은 복싱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옆에 3명의 남학생이 조용히 샌드백을 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부임한 체육교사 최서진입니다. 복싱부 고문을 맡게 되었어요. 새 학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세 학생 모두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어디 다친 거니? 아닙니다, 선생님. 연습하다가 그냥. 학생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최서진은 학생들 중 한 명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박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아, 선생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누가 때린 거니? 민준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야, 복싱부 새끼들. 오늘 당번 너희 차례지. 체육관 문이 벌컥 열리며 5명의 남학생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머리를 염색하고 교복을 흘러내리게 입고 담배 냄새를 풍기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복싱부 학생 3명이 움찔했습니다.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최서진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아이들이 복싱부를 괴롭히는 일진이구나. 너희는 누구니? 최서진이 앞으로 나서며 물었습니다. 5명 중 키가 가장 큰 학생이 최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누구긴 누구야? 새로운 선생? 복싱부 고문? 여자 선생이 복싱을 알기는 알아?
학생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무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서진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한태민이요. 3학년 1반. 한태민. 지금 담배 냄새가 나는데 학교에서 흡연했니? 그게 뭐 어때서요? 선생이 뭘 어쩔 건데? 한태민은 비웃었습니다. 뒤에 있던 일진 무리도 낄낄거렸습니다. 최서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학교 규칙을 어겼으니 생활지도실에 가야겠구나. 하, 생활지도실. 선생님, 여기가 어딘 줄 알아요? 한태민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학교 이사장이에요. 이 학교는 우리 집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선생이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첫날부터 학생과 충돌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경고로 끝내겠다. 다음에 또 이러면 징계야. 한태민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최서진을 지나쳐 복싱부 학생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박민준. 오늘 당번이지? 우리 신발 가져와.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은 훈련이 있어서. 뭐, 훈련? 복싱 따위 하는 주제에? 한태민이 민준이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민준이가 비틀거렸습니다. 학생. 최서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한태민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냥 친구 어깨 좀 친 건데. 지금 당장 체육관에서 나가. 최서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한태민은 잠시 최서진을 노려보았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태민이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알겠어요, 선생님. 오늘은 나가줄게요. 대신 기억하세요. 이 학교에서 선생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태민과 일진 무리가 체육관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복싱부 학생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서진은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괜찮니? 네. 괜찮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민준이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서진은 민준이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앞으로는 선생님이 너희를 지켜줄게. 민준이는 고개를 들어 최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를 정말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지. 하지만 최서진은 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학교에는 무언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문제의 중심에 한태민이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최서진은 교무실에서 한태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한태민의 아버지 한재혁은 대한건설 회장이자 청담고등학교 이사장이었습니다. 재산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태민은 개인 트레이너에게 복싱을 배웠고 작년 전국 고등학교 아마추어 복싱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도 있었습니다. 최서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벌 아들에다가 복싱까지 하는구나. 복싱부 학생들을 괴로치는 이유가 뭘까? 최서진은 다음 날 학교에 출근하여 복싱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태민은 1년 전부터 복싱부를 샌드백 삼아 괴롭혀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복싱 연습 상대가 필요해서였습니다. 복싱부 학생들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한태민의 아버지가 이사장이었고 선생님들도 눈 감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작년까지 복싱부는 15명이었지만 한태민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모두 그만뒀습니다. 지금 남은 3명도 집안 형편 때문에 장학금이 필요해서 억지로 버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최서진은 결심했습니다. 이 학교를 바로 잡아야겠어. 최서진이 청담고등학교에 부임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최서진은 복싱부 학생들을 보호하려 애썼지만 한태민과 일진 무리는 계속해서 복싱부를 괴롭혔습니다. 교사가 보지 않을 때 복도에서 밀치기, 화장실에서 협박하기, 급식실에서 식판 뺏기. 온갖 방법으로 괴롭혔습니다. 최서진은 여러 번 한태민을 불러 경고했지만 한태민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증거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한태민은 교묘했습니다. 절대 교사 앞에서는 직접 손을 대지 않았고 항상 다른 일진들을 시켜서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서진의 체육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축구를 할 거예요. 두 팀으로 나눠서 시합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최서진은 팀을 나누고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된 지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복싱부 학생 민준이가 공을 몰고 달렸습니다. 그 순간 한태민이 거칠게 태클을 걸었습니다. 민준이가 크게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땅에 쓸리며 피가 났습니다. 야, 한태민, 반칙이야. 다른 학생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한태민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 실수야, 실수. 최서진이 달려왔습니다. 민준아, 괜찮니? 보건실 가자. 괜찮습니다, 선생님. 민준이는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를 절었습니다. 최서진이 민준이를 부축했습니다. 한태민, 너는 지금 당장 교무실로 와. 네, 선생님. 한태민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최서진은 민준이를 보건실에 데려간 후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한태민은 교무실에 오지 않았습니다. 최서진은 3층 복도를 지나가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3학년 1 반 교실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야, 박민준. 넌 축구도 못하냐? 쓸모없는 새끼. 한태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최서진은 재빨리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장면에 경악했습니다. 한태민이 민준이를 교실 구석에 몰아넣고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고 주변 학생들은 겁에 질려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한태민. 최서진이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한태민을 밀쳐내고 민준이를 확인했습니다. 민준이는 배를 감싸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선생님. 민준이의 입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최서진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한태민, 지금 당장 교장실로 가. 하지만 한태민은 웃기만 했습니다. 왜요, 선생님? 저 그냥 친구랑 장난친 건데. 장난? 이게 장난으로 보여. 최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태민은 전혀 겁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증명할 수 있어요? 얘가 제가 때렸다고 말했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태민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봐요, 선생님. 민준이도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냥 넘어진 거예요. 한태민은 태연하게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최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 당장 한태민을 링 위에 올려 정의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때릴 수는 없었습니다. 민준아, 병원 가자. 최서진은 민준이를 부축해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민준이는 늑골에 금이 갔고 4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 복도. 최서진은 민준이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50대의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민준이가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맞아야 하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막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이 학교가 문제예요. 작년에도 복싱부 학생이 한태민한테 맞아서 병원에 실려왔어요. 그 아이는 결국 전학 갔죠. 최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제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민준이 어머니는 최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부탁이에요. 우리 민준이 좀 지켜주세요. 민준이는 아버지 없이 저랑 둘이 살아요. 복싱이 민준이의 유일한 꿈이에요. 알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그날 밤 최서진은 집에 돌아와 옷장 깊은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프로복싱 웰터급 챔피언이었을 때의 챔피언 벨트였습니다. 최서진은 벨트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먹을 쥐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복싱으로 한태민을 무릎 꿇리겠다고.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최서진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민준이를 면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민준이는 창백한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기분은 좀 어때? 선생님. 민준이는 최서진을 보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복싱 못하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석 달은 걸린대요. 그럼 이번 대회도 못 나가고. 괜찮아. 대회는 또 있어. 하지만 장학금은요? 저 대회에서 입상해야 장학금 받을 수 있는데.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저 키우셨는데.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최서진은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선생님이 약속할게. 한태민은 반드시 책임지게 만들겠어. 하지만 소용없어요. 한태민 아버지가 이사장인데. 작년에도 선생님 한 분이 한태민 때문에 해고당했어요. 이번에는 다를 거야. 최서진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병원을 나온 최서진은 곧장 학교로 향했습니다. 토요일이라 학교는 한산했지만 교장은 출근해 있었습니다. 교장실 문을 노크한 최서진은 교장 앞에 섰습니다. 교장 선생님, 박민준 학생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60대의 박 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최 선생. 그 일은 참 안타깝지만 안타까운 게 아니라 명백한 폭력 사건입니다. 한태민 학생을 징계해야 합니다. 최 선생, 그게 말이 쉽지. 한 이사장님이 워낙 강경하셔서. 그럼 이대로 넘어가자는 겁니까? 학생이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박 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 선생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봐야죠. 한 이사장은 이 학교 최대 후원자입니다. 그분 뜻을 거스르면 학교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최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 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조용히 넘어가는 게. 조용히 넘어간다고요? 그럼 다음 희생자는 누구입니까? 최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 교장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최 선생, 진정하세요. 제 입장도 생각해 주시고. 그때였습니다. 교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 비싼 양복을 입고 금시계를 찬 남자. 한재혁 이사장이었습니다. 오, 최 선생이라고 했나? 내 아들 일로 여기 온 거지. 한재혁은 거만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한태민 학생이 제 학생을 폭행했습니다. 징계가 필요합니다. 폭행? 애들끼리 장난친 거 아니야? 장난이 아닙니다. 학생이 늑골이 부러져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는 내가 낼게. 얼마야? 1,000만 원? 2천만 원? 한재혁이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최서진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이 잘못을 깨닫고 사과해야 합니다. 사과? 크크. 우리 태민이가 왜 사과를 해? 그 복싱부 애들이 약해서 그런 거지. 그 말씀은 최 선생. 한재혁이 최서진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내 말 잘 들어. 우리 태민이한테 손대지 마. 만약 계속 문제 삼으면 선생 여기서 못 버텨. 협박이십니까? 협박이 아니라 충고야. 작년에 김 선생이라고 있었는데 우리 태민이 문제 삼다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해고당했죠. 그래. 그러니까 선생도 조심해. 나는 내 아들 지킬 거야. 선생이 뭘 하든. 한재혁은 수표 한 장을 탁자에 던졌습니다. 2천만 원. 병원비하고 합의금이야. 받고 조용히 넘어가. 최서진은 수표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뭐,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의 잘못은 교육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하. 한재혁이 크게 웃었습니다. 교육? 내 아들을 선생이 교육한다고? 웃기네. 좋아, 그럼 어쩔 건데? 선생이 우리 태민이를 어떻게 바로잡을 건데? 최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복싱으로 하겠습니다. 뭐? 한재혁과 박 교장이 동시에 놀라며 물었습니다. 한태민 학생이 복싱을 배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식으로 링 위에서 겨뤄보자는 겁니다. 선생이 우리 태민이랑 복싱을 한다고? 그렇습니다. 정식 경기 규칙에 따라 심판을 두고 공정하게. 한재혁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최서진을 쳐다보았습니다. 여자 선생이 남학생하고 복싱을 한다고? 그것도 전국대회 우승자하고? 두렵습니까? 뭐, 두려워? 한재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왜 두려워해? 오히려 선생이 다칠 텐데? 그건 제 걱정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제가 이기면 한태민 학생은 복싱부 학생들을 다시는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민준 학생에게 공개 사과합니다. 그래, 좋아. 그럼 우리 태민이가 이기면 제가 이 학교를 그만두겠습니다. 교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교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최 선생, 그건 너무 괜찮습니다. 저는 제 실력을 믿습니다. 한재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비웃었습니다. 좋아, 받아들이지. 언제 할 건데? 2주일 후 토요일. 학교 체육대회 날 공개 경기로 하겠습니다. 공개 경기? 네. 모든 학생과 학부모 앞에서 공정하게. 한재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공개 경기라면 자신에게도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이 전국대회 우승자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어차피 결과는 뻔하니까. 한재혁은 일어서며 최서진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링 위에서 보자고. 그리고 후회하지 마. 내가 미리 경고했으니까. 한재혁이 교장실을 나갔습니다. 박 교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 선생, 정말 괜찮겠어요? 한태민 학생은 전국대회 우승자예요. 게다가 체급도 헤비급이고. 괜찮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최서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 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 전 여자 프로복싱 웰터급 챔피언 최서진입니다. 네. 32전 28승. 그중 23승이 KO승입니다. 박 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 유명한 핵주먹 최서진? 그렇습니다. 최서진은 미소 지으며 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최서진은 생각했습니다. 2주일. 준비할 시간은 충분해. 한태민, 내가 진짜 복싱이 뭔지 배울 시간이야. 그날 저녁 최서진은 10년 만에
복싱 체육관을 찾았습니다. 예전에 훈련하던 곳이었습니다. 체육관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땀 냄새, 가죽 냄새, 그리고 링의 냄새. 서진아, 정말 내가 맞냐? 체육관 관장이자 최서진의 옛 코치인 60대의 강 관장이 달려왔습니다. 관장님, 오랜만입니다. 10년 만이잖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 들었어. 근데 오늘은 무슨 일이야? 최서진은 강 관장에게 모든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강 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링에 오르려고? 네. 2주일 후 경기가 있습니다. 상대가 전국대회 우승자라며? 그렇습니다. 강 관장은 최서진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서진아, 넌 10년 동안 장갑을 안 꼈어. 그리고 상대는 지금 한창 때야. 체급도 헤비급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겠다고? 네. 해야 합니다. 강 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2주일 동안 내가 다시 훈련시켜주지. 예전처럼. 감사합니다, 관장님. 하지만 각오해. 10년 공백을 2주일에 메우는 건 쉽지 않아. 죽을 각오해야 돼. 각오되어 있습니다. 최서진은 장갑을 꼈습니다. 10년 만에 느끼는 가죽의 감촉. 그리고 링에 올랐습니다. 강 관장이 밑을 들고 링에 올라왔습니다. 자, 시작하자. 잽부터. 최서진은 잽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10년의 공백은 컸습니다. 속도도 느리고 폼도 흐트러졌습니다. 안 돼. 다시. 최서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잽을 날렸습니다. 밤 11시까지 훈련은 계속되었습니다. 최서진은 땀범벅이 되었고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집에 가서 쉬어. 강 관장이 말했습니다. 최서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오겠습니다. 매일 와. 2주일 동안 매일. 알겠습니다. 최서진은 체육관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민준아, 그리고 복싱부 애들아. 조금만 기다려. 선생님이 반드시 너희를 지켜줄게. 2주일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최서진은 낮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밤에는 체육관에서 훈련했습니다. 매일 밤 3시간씩 잽, 스트레이트, 훅, 어퍼컷, 스텝, 디펜스. 10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온몸이 부서져라 훈련했습니다. 강 관장은 최서진을 혹독하게 다뤘습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내 상대는 젊고 힘세다고. 최서진은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손등은 까졌고 어깨는 결렸고 다리는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조금씩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잽의 속도가 빨라지고 스트레이트의 힘이 살아나고 스텝이 가벼워졌습니다. 좋아, 이 정도면 할만해. 강 관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 상대는 체급이 헤비급이야. 힘으로는 안 돼. 스피드와 기술로 이겨야 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냉정해야 해. 화내면 지는 거야. 명심하겠습니다. 한편 한태민도 경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태민의 집. 지하에는 개인 복싱 체육관이 있었습니다. 최신 장비와 링이 갖춰진 호화로운 체육관이었습니다. 태민아, 괜찮겠니? 상대가 프로 출신이래. 개인 트레이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한태민은 코웃음 쳤습니다. 프로 출신이 뭐 어때서요? 10년 전 얘기잖아요. 게다가 여자고. 그래도 챔피언이었잖아. 이제 늙은 아줌마예요.
제가 이기는 건 시간 문제죠. 한태민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전국대회 우승자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체격도 자신이 훨씬 컸습니다. 하지만 한태민은 불안했습니다. 혹시라도 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태민은 비겁한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 전에 저 여자를 무너뜨려야겠어. 경기 이틀 전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최서진은 체육관에서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밤 11시 인적이 드문 골목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 선생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서진이 돌아보자 5명의 남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한태민과 일진무리였습니다. 한태민,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하니? 선생님이랑 얘기 좀 하려고요. 한태민이 최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일진들이 최서진을 둘러쌌습니다. 최서진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무슨 얘기? 경기 말이에요. 포기하세요. 포기? 네. 선생님이 저한테 이길 수 없어요. 괜히 창피당하지 말고 포기하세요. 최서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링 위에서 알게 될 거야. 고집세네. 한태민이 손짓하자 일진들이 최서진에게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경고할게요. 포기 안 하면 다칠 수도 있어요. 협박이니? 협박이 아니라 충고죠. 한태민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일진들도 주먹을 쥐었습니다. 5대1. 최서진은 침착하게 생각했습니다. 학생들, 지금 선생님한테 폭력을 쓰려는 거니? 폭력?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이 넘어졌다고 하면 되죠. 한태민이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최서진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최서진은 피했습니다. 그리고 한태민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한태민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일진 하나가 뒤에서 최서진을 잡으려 했지만 최서진은 돌아서며 그의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일진이 쓰러졌습니다. 다른 일진 셋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최서진에게는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잽으로 한 명을 제압하고 훅으로 한 명을 쓰러뜨리고 스트레이트로 마지막 한 명을 바닥에 눕혔습니다.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5명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습니다. 최서진은 한태민 앞에 섰습니다. 한태민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태민, 잘 들어. 비겁한 짓은 통하지 않아. 링 위에서 정정당당하게 싸워. 저기. 그리고 기억해. 복싱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야. 약한 사람을 지키는 거야. 최서진은 한태민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한태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틀 후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드디어 경기 날이었습니다. 청담고등학교 체육관. 1200명의 학생과 500명의 학부모가 체육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공개 경기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체육관 중앙에는 복싱링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양쪽 코너에는 빨간색과 파란색 타올이 걸려 있었습니다. 최서진은 빨간색 코너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트레이닝복 차림에 복싱 글러브를 끼고 있었습니다. 강 관장이 최서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긴장하지 마. 내 실력 믿어. 네, 관장님. 기억해. 스피드와 기술. 그리고 냉정함. 알겠습니다. 파란색 코너에는 한태민이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복싱 가운을 입고 금빛 글러브를 낀 한태민은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전 골목길의 기억이 떠올라 손이 떨렸습니다. 태민아, 괜찮니? 아버지 한재혁이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괜찮아요. 좋아. 빨리 끝내.
저 여자 혼쭐을 내주고. 네. 심판이 링 중앙에 섰습니다. 전직 프로복싱 심판으로 공정한 경기를 위해 외부에서 초청되었습니다. 양쪽 선수 나오세요. 최서진과 한태민이 링 중앙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최서진은 170cm에 60kg, 한태민은 182cm에 90kg. 체격 차이는 명백했습니다. 관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여자 선생님이 저 덩치 큰 학생을 이긴다고? 무리 아니야? 하지만 복싱부 학생들은 최서진을 믿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민준이도 관중석에 앉아 최서진을 응원했습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심판이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3라운드, 각 라운드 3분. 규칙은 아마추어 복싱 규정을 따릅니다. 클린한 경기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이 글러브를 부딪혔습니다. 한태민이 최서진에게 속삭였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선생님. 최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한태민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양쪽 코너로 두 사람이 각자 코너로 돌아갔습니다. 긴장감이 체육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렀습니다. 경기 시작. 5챕터 위기 마이너스 전환점 링 위의 진실. 경기 시작. 종이 울렸습니다. 1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한태민이 링 중앙으로 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체격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였고 나이도 젊었고 전국대회 우승 경력도 있었습니다. 한태민은 최서진을 향해 강하게 스트레이트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주먹은 허공을 가르고 말았습니다. 최서진이 가볍게 피했기 때문입니다. 한태민이 다시 훅을 날렸습니다. 이번에도 빗나갔습니다. 최서진은 스텝을 밟으며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관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피하기만 하네. 왜 공격을 안 해? 복싱부 학생들도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관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서진아. 그렇게 상대를 읽어. 최서진은 한태민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공격 패턴, 스텝의 리듬, 숨 쉬는 타이밍까지. 1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프로 챔피언의 링 감각은 여전했습니다. 한태민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주먹이 하나도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거칠게 공격했습니다. 스트레이트, 훅, 어퍼컷을 연달아 날렸지만 모두 허공만 가르고 말았습니다.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한태민은 체력 배분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1라운드가 끝나갈 무렵 최서진이 처음으로 공격했습니다. 빠른 잽 하나. 한태민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한태민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 종이 울렸습니다. 1라운드 종료. 두 사람이 각자 코너로 돌아갔습니다. 한태민은 숨을 헐떡이며 앉았습니다. 트레이너가 물을 주며 말했습니다. 태민아, 진정해. 너무 힘을 빼고 있어. 체력 배분 생각해. 하지만 주먹이 하나도 안 맞아요. 상대가 프로 출신이야. 디펜스가 좋은 거야. 다음 라운드에는 몸통을 노려봐. 한편 빨간 코너에서는 강 관장이 최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상대가 지쳤어. 이제부터 공격해. 네. 하지만 조심해. 상대가 초조해지면 반칙할 수도 있어. 알겠습니다. 2라운드 시작. 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한태민이 링 중앙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작전을 바꿨습니다. 몸통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최서진의 옆구리를 훅으로 가격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맞은 펀치였습니다. 최서진이 움찔했습니다. 한태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때요, 선생님? 아파요?
한태민이 다시 몸통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서진이 팔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반격했습니다. 잽, 잽, 스트레이트. 교과서 같은 콤비네이션이었습니다. 한태민의 얼굴을 연달아 가격했습니다. 한태민이 비틀거렸습니다. 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관중들이 환호했습니다. 우와, 선생님 대단하다. 복싱부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응원했습니다. 선생님, 파이팅! 한태민은 당황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맞았고 피까지 흘렀습니다. 전국대회에서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최서진이 다시 공격했습니다. 잽으로 거리를 재고 스트레이트로 압박했습니다. 한태민은 방어만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2라운드 중반, 최서진의 왼쪽 훅이 한태민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한태민이 크게 신음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타격을 받은 한태민은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로프에 기대어 겨우 버텼습니다. 심판이 카운트를 세려는 순간 한태민이 손을 들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경기 계속. 하지만 한태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공포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최서진이 다시 공격하려는 순간 한태민이 고의로 머리를 들이받았습니다. 헤드버트였습니다. 쿵! 최서진의 이마와 한태민의 머리가 부딪혔습니다. 최서진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스톱! 헤드버트 반칙. 하지만 한태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서진이 균형을 잃은 틈을 타서 복부를 로우블로로 가격했습니다. 벨트라인 아래를 노린 명백한 반칙이었습니다. 최서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관중석이 술렁였습니다. 반칙이야. 저게 뭐야? 심판이 한태민을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로우블로 반칙. 경고. 한태민에게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한태민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고 있었습니다. 파란 코너에서 한재혁이 소리쳤습니다. 잘했어, 태민아. 그렇게 해. 관중들이 한재혁을 향해 야유를 보냈습니다. 부정해. 저게 아버지야? 최서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입술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복부도 아팠습니다. 심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최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실합니까? 네. 경기 계속하겠습니다. 관중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빨간 코너에서 강 관장이 소리쳤습니다. 서진아, 진정해. 냉정하게. 최서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강 관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화내면 지는 거야. 경기 재개. 한태민이 다시 거칠게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서진이 달랐습니다. 냉정함을 되찾은 최서진은 완벽한 디펜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한태민의 모든 공격을 피하거나 막았습니다. 그리고 틈을 노렸습니다. 한태민이 크게 훅을 휘두르는 순간 최서진이 들어갔습니다. 카운터 스트레이트였습니다. 최서진의 오른 주먹이 한태민의 턱을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한태민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로프에 기대어 간신히 버텼습니다. 바로 그때 종이 울렸습니다. 2라운드 종료. 한태민은 비틀거리며 코너로 돌아갔습니다. 트레이너가 얼음을 대주며 말했습니다. 태민아, 정신 차려. 저 여자가 생각보다 강해. 하지만 한태민은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턱이 저리고 다리가 풀렸습니다. 저 여자, 도대체 뭐야? 관중석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최서진을 걱정했지만
이제는 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생님 이겨요. 복싱부 파이팅. 민준이는 눈물을 흘리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빨간 코너에서 강 관장이 최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거의 다 왔어. 3라운드만 버티면 돼. 아니요, 관장님. 뭐, 버티는 게 아니라 끝낼 겁니다. 3라운드에서 최서진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강 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KO로 끝내. 네. 3라운드 시작. 마지막 종이 울렸습니다. 3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한태민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숨이 거칠었고 다리가 무거웠고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반면 최서진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1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체력 배분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최서진이 링 중앙으로 나왔습니다. 한태민도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최서진이 잽을 날렸습니다. 한태민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한태민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최서진이 다시 잽을 날렸습니다. 또 맞았습니다. 한태민의 코에서 피가 더 흘렀습니다. 스트레이트가 날아왔습니다. 한태민의 명치를 강타했습니다. 한태민이 신음하며 몸을 구부렸습니다. 최서진이 왼쪽 훅을 날렸습니다. 한태민의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한태민이 로프에 걸렸습니다. 관중들이 환호했습니다. 선생님, 이겼어요. 마지막 한 방만.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파란 코너에서 한재혁이 소리치며 링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심판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경기 중단. 내 아들이 다쳤어. 한재혁이 한태민을 끌어안았습니다. 한태민은 아버지에게 기대어 신음했습니다. 아버지. 심판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경기 중에는 코너 사람 외에는 링에 올라올 수 없습니다. 닥쳐. 나는 이 학교 이사장이야. 내 아들이 다쳤다고. 관중석이 술렁였습니다. 저게 뭐야? 반칙이잖아. 교장 박민수가 링 아래에서 소리쳤습니다. 이사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한재혁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판에게 소리쳤습니다. 경기 중단. 내 아들은 더 이상 못해. 이사장님, 그건 기권입니다. 기권하시면 최서진 선생님이 승리합니다. 뭐, 기권? 말도 안 돼. 한재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경기는 공정하지 않아. 저 여자가 반칙했어. 관중들이 야유를 보냈습니다. 거짓말. 반칙한 건 한태민이야. 한재혁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지금 당장 변호사 보내. 그리고 경찰도. 최서진은 링 구석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 관장이 링에 올라와 최서진에게 속삭였습니다. 서진아, 저 사람 미쳤어. 어떻게 할 거야? 기다리겠습니다. 심판 판정을 기다리겠습니다. 심판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한재혁의 압력과 관중들의 시선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사장님. 관중석에서 한 여자가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민준이 어머니였습니다. 이사장님,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한재혁이 민준이 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야? 저는 박민준 어머니입니다. 이사장님 아들한테 맞아서 병원에 입원했던 그 아이 어머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죠. 이사장님 아들이 우리 민준이를 1년 동안 괴롭혔어요. 그런데 지금 공정한 경기에서 지니까 아버지가 나서서 막는 거예요? 관중석의 학부모들이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공정하지 못해요.
이사장 물러나. 한재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발이었습니다. 복싱부 학생들도 일어섰습니다. 선생님을 지켜주세요. 공정한 판정을 내려주세요. 체육관 전체가 들끓었습니다. 1200명의 학생과 500명의 학부모 모두가 최서진 편에 섰습니다. 심판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이사장님, 링에서 내려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한태민 선수를 실격 처리하겠습니다. 뭐, 실격? 네. 규정상 코너 인원 외에는 링에 올라올 수 없습니다. 지금 즉시 내려가십시오. 한재혁은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난의 시선이었습니다. 한재혁은 이를 악물고 링에서 내려왔습니다. 심판이 한태민에게 물었습니다. 한태민 선수, 경기를 계속하겠습니까? 한태민은 고개를 들어 최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서진은 차갑게 한태민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한태민은 두려웠습니다. 저 눈빛, 저 실력, 저 압도감.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한재혁이 아래에서 소리쳤습니다. 태민아, 포기하지 마. 이기는 거야. 한태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심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재개합니다. 양 선수 중앙으로. 최서진과 한태민이 다시 링 중앙으로 나왔습니다. 한태민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기 재개. 종이 울렸습니다. 아니, 종이 아니라 심판의 호루라기였습니다. 최서진이 움직였습니다. 최서진이 링 중앙으로 나왔습니다. 한태민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미 싸울 의지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최서진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급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승부는 결정되었습니다. 재판알을 날렸습니다. 한태민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한태민이 비틀거렸습니다. 다시 잽을 날렸습니다. 또 맞았습니다. 한태민의 가드가 무너졌습니다. 최서진이 거리를 좁혔습니다. 그리고 몸통을 공격했습니다. 왼쪽 훅이 한태민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으윽. 한태민이 신음했습니다. 몸이 앞으로 구부러졌습니다. 그 순간 최서진의 오른손 어퍼컷이 한태민의 턱을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한태민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눈동자가 풀렸습니다. 다리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쿵. 한태민이 링 바닥에 누웠습니다. 심판이 재빨리 다가가 카운트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한태민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넷, 다섯, 여섯. 파란 코너에서 한재혁이 소리쳤습니다. 태민아, 일어나. 일어나라고. 하지만 한태민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관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열. 심판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노가웃. 승자 최서진. 체육관이 폭발했습니다. 1200명의 학생과 500명의 학부모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와! 선생님 이겼다. 복싱부 학생들이 울먹이며 링으로 달려왔습니다. 민준이도 다리를 절뚝거리며 링에 올라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민준이가 최서진을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최서진도 민준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민준아, 이제 괜찮아. 아무도 너희를 괴롭히지 못해. 다른 복싱부 학생들도 울면서 최서진을 둘러쌌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의 영웅이에요. 강 관장이 링에 올라와 최서진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승자 최서진. 관중들이 다시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파란 코너에서는 분노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조작이야. 한재혁이 링에 올라와 심판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돈 얼마 받았어? 내가 2배로 줄 테니까 판정 받고. 심판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사장님, 이건 명백한 노가웃입니다. 판정에 이의가 있으시면 정식으로 이의 신청하십시오. 한재혁은 링을 내려가 쓰러진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태민아, 괜찮아? 한태민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졌어요. 괜찮아. 아버지가 해결해 줄게. 한재혁은 한태민을 부축해 링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최서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최서진, 당신 당장 해고야. 내일부터 학교 나오지 마. 하지만 관중석에서 학부모들이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최서진 선생님을 지켜주세요. 이사장이 물러나야죠. 한 학부모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학부모들은 최서진 선생님을 지지합니다. 선생님을 해고하시면 우리 아이들 모두 전학 보내겠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전학 보낼 거예요. 한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학생들이 전학을 가면 학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장 박민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사장님, 학부모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최서진 선생님은 정당한 방법으로 이기셨습니다. 교장, 당신도 나한테 대드는 거야? 저는 교육자입니다. 옳지 않은 일에는 반대합니다. 박 교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한재혁은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좋아. 좋아. 두고 보자. 한재혁은 한태민을 데리고 체육관을 나갔습니다. 학생들이 야유를 보냈습니다. 링 위의 최서진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강 관장이 최서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잘했어, 서진아. 정말 잘했어. 감사합니다, 관장님.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저 이사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겼잖아요. 링 위에서. 그래. 넌 링 위에서 이겼어. 그리고 앞으로도 이길 거야. 최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다음 주 월요일 학교는 술렁거렸습니다. 토요일 경기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교사가 일진 학생을 링 위에서 KO. 학교 폭력 근절의 새로운 방법. 핵주먹 최서진 선생님의 정의 구현.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했고 최서진은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재혁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동원해 최서진을 고소했습니다. 학생 폭행, 교권 남용, 명예훼손 등 온갖 혐의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움직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최서진을 도왔고 1000여 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기 영상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명백히 공정한 경기였고 반칙을 한 사람은 한태민이었습니다. 한 달 후 법원은 한재혁의 고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재혁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언론의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결국 한재혁은 이사장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한태민은 다른 학교로 전학 갔습니다. 청담고등학교에 새로운 이사장이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한 일은 최서진을 체육부장으로 임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최서진은 복싱 체육관에 있었습니다. 복싱부 학생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이후
복싱부에 지원하는 학생이 급증했습니다. 이제 부원이 20명이 넘었습니다. 선생님, 이 동작 맞나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완전히 회복해서 다시 복싱을 시작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팔꿈치를 조금만 더 당기면 돼. 네, 선생님. 최서진은 학생들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체육관 문이 열리며 한 남학생이 들어왔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한태민이었습니다. 최서진은 놀라며 한태민에게 다가갔습니다. 태민아, 여기는 왜 왔니? 한태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사과하러 왔어요. 사과? 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한태민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이한테도 사과하고 싶어요. 민준이가 샌드백을 치다 멈추고 한태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한태민이 민준이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 줄래?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겠어. 고마워. 한태민은 최서진을 돌아보았습니다. 선생님, 저도 복싱 배울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복싱을요. 최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태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태민아, 복싱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야. 알아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링 위에서. 그래. 복싱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거야. 그리고 자신과 싸우는 거야. 네. 배우고 싶어요. 제대로. 최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나와. 아침 6시. 네. 6시요? 그래. 각오돼 있지? 네. 네. 한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복싱부 학생들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미안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학생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한 명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최서진은 집에 돌아와 챔피언 벨트를 꺼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찬 그 벨트는 여전히 묵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링에 오르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링 밖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최서진은 벨트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복싱은 약자를 지키는 거야. 그리고 정의를 지키는 거야.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청담고등학교 복싱부는 그해 전국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민준이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한태민도 동메달을 땄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민준이가 최서진에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금메달이에요. 축하해, 민준아. 정말 자랑스럽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지켜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민준이는 금메달을 최서진에게 걸어주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드릴게요. 뭐, 이건 내 거잖아. 아니에요. 진짜 챔피언은 선생님이에요. 최서진은 금메달을 받아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그날 밤 최서진은 금메달과 챔피언 벨트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10년 전의 벨트와 오늘의 금메달. 둘 다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학생들의 웃음이었습니다. 최서진은 미소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링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링이. 그리고 최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복싱은 주먹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